안녕하세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입니다.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 한국의 글자인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글 주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문자인 한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전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해왔습니다. 실생활에서 쓰는 대화체, 즉 구어와 글로 쓰는 문어를 달리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편함은 고대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고대 중국 한나라 문자인 한자를 빌려와 이두, 구결, 향찰과 같은 독특한 표기 체계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말과 글이 완전히 달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떠실까요? 예를 들어서 로마자로 P-A-R-I-S 라는 글자를 보고 누군가는 Paris, 또 다른 사람은 파리, 또 다른 사람은 파리라고 읽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같은 글자임에도 모두가 다르게 읽고 이해하게 되죠. 고대 한국인들이 겪었던 혼란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글과 한국어 그리고 한자와 중국어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글과 한자는 문자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한국어와 중국어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한글을 한국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자를 중국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건 마치 그 로마자 라틴 문자를 보고 이탈리아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돌아와 고대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과 글이 달라서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세종대왕께서 1443년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초기에 널리 사용되진 못했습니다. 당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한자를 사용했고 또 한자를 배워야지만 관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한자를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한글은 언문이라고 불리며 한자에 비해 낮은 지위의 글자로 여겨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이 도입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쉽게 익히고 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셨는데 그 덕분에 훈민정음은 점차 부녀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1890년대로 넘어와 조선의 상황이 어지러웠던 그 시절 한 학생이 야학에서 한학, 한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문 음대로 읽으면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당시 그 조선어 발음을 했을 때 알아듣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심을 품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훈민정음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자, 훈민정음으로 불렸던 한국의 문자가 한글, 큰 글자라는 순 우리말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 주시경 선생의 역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한글과 한국어 사용을 억압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식민지를 차별하는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인들의 문맹률이 높아졌는데 당시 약 2천만 명이었던 조선인 중에서 80%에 가까운 1,600만 명 정도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10명 중에서 8명은 글을 읽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1921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한글의 철자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26년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아 각야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식을 열게 되었고 1928년부터 현재까지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선어 연구회는 조선어 학회라는 이름으로 재정비가 되었고 이때 일제의 엄청난 탄압에 맞서서 한글의 맞춤법을 통일하고 또 사전을 편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때 결국 일제는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거 잡아들여 옥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광복 이후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쉬는 날이 많아서 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라는 이유로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005년 드디어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법정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한글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또 자긍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K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주간을 맞아서 훈민정음, 한글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의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한글이 여러분께 더욱더 사랑받는 글자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